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는 2011년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로 출간된 이래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다. 저자 유발 하라리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에서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다. 지구상에는 인간이 사피엔스 한 종류가 아니라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에렉투스, 호모 솔로엔시스, 호모 데니소바 등의 여러 친척들이 있었다. 그런데 변방의 한 지역에 있던 사피엔스가 이동한 지역에서 살던 다른 친척들이 멸종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피엔스는 다른 인간들을 멸종시킨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명확하다. 이렇게 지구의 유일한 인간이 된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지구상 최고의 종족이 되었을까? 그에 따르면 역사의 진로를 형성한 것은 세계의 혁명이었다. 약 7만 년 전 일어난 인지혁명은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약 1만 2천 년 전 발생한 농업혁명은 역사의 진전 속도를 빠르게 했다. 과학혁명이 시작한 것은 불과 500년 전이다. 이 혁명은 역사의 종말을 불러올지도 모르고 뭔가 완전히 다른 것을 새로이 시작하게 할지도 모른다. 이들 세 혁명은 인간과 그 이후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것이 이 책의 주제다. 첫 번째 혁명, 인지혁명. 인지혁명이란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무엇이 이것을 촉발했을까? 우리는 잘 모른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론은 우연히 일어난 유전자 돌연변이가 사피엔스의 뇌의 내부 배선을 바꿨다는 것이다. 그 덕분에 전에 없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지식의 나무 돌연변이라고 부를 수 있다.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해서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수억 명을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저자는 그 비결은 아마도 허구의 등장에 있었을 것이라고 정리한다.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공통의 신화를 믿으면 성공적 협력이 가능하다. 인간의 대규모 협력은 모두가 공통의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신화는 사람들의 집단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두 번째 혁명, 농업혁명. 인류가 농업으로 이행한 것은 기원전 9500에서 8500년경 터키 남동부, 서부 이란, 에게해 동부 지방에서였다. 시작은 느렸고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다. 밀을 재배하고 염소를 가축화한 것은 기원전 9000년경이었다. 완두콩과 렌즈콩은 기원전 8000년경, 올리브나무는 기원전 5000년경, 포도는 기원전 3500년경에 재배가 시작되었고 말은 기원전 4000년부터 기르기 시작했다. 낙타와 캐슈넛 같은 일부 동식물은 더 나중에 가축과 재배작물이 되었다. 그러나 과연 농업혁명이 그 이전 수렵채집 시대보다 사람들에게 유익했을까? 저자는 농업혁명이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말한다. 농업혁명 덕분에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의 총량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분의 식량이 곧 더 나은 식사나 더 많은 여유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인구 폭발과 방자한 엘리트를 낳았다. 평균적인 농부는 평균적인 수렵채 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며 그 대가로 더 열악한 식사를 했다. 농업혁명은 인류의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었을까? 놀랍게도 범인은 한 줌의 식물 종 밀과 쌀과 감자였다. 풍부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섭취하던 수렵채집을 포기하고 소수의 식품에 의존하고 그 식물들의 생존에 사피엔스의 생활을 맞추면서 이전의 것들을 포기해야 했다. 저자는 수렵채집에서 농업시대로 이행하면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생각하게 만든다. 세 번째 혁명, 과학혁명. 중세를 지나 근대로 들어서며 인간이 궁금해하던 지구와 우주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과학혁명이 시작되었다. 중세에는 왜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약 1500년 이전까지 전 세계 인류는 자신에게 새로운 의학적, 군사적, 경제적 힘을 얻을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와 부유한 후원자들이 교육과 학문에 자금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그 목적은 새로운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능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근세 이전의 전형적인 지배자는 사제와 철학자, 시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들이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를 기대했을 뿐 이들에게 새 의약품을 발견하거나 신무기를 발명하거나 경제 성장을 촉진하라고 주문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세기 동안 인류는 과학 연구에 투자하면 스스로의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점차 믿게 되었다. 그 결과 과학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다. 고도로 집약된 과학기술은 인간의 죽음과 질병을 해결해 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사피엔스는 보통의 사피엔스와 슈퍼 사피엔스로 양분될 가능성도 있다. 이 책에는 사피엔스의 전 역사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저자의 생각들이 들어있다.
천천히 읽으며 함께 생각해 봄직한 주제와 내용들이다.